세상엔요, 어떤 말로도 어떤 마음으로도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곁에 두면 결국 망가지는 건 내 감정, 내 자존심, 내 인생입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우린 그 인연을 쉽게 끊지 못하죠. 괜히 찝찝한데 딱히 이유를 설명할 순 없고, 어디가 불편한지 분명한데 차마 다 잘라낼 용기가 없고, 그러다 결국 그 사람 때문에 내 삶이 흐트러졌다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되죠.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번호를 지우고 마음에서도 지워야 할, 단칼에 끊어야 할 10가지 사람의 유형,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혹시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나요? 그렇다면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꼭 들어야 하는 이유, 그건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괜히 피곤하고 괜히 마음이 헛헛한 게 아닙니다. 반드시 곁에 두면 안 될 사람을 곁에 뒀기 때문이죠. 그 사람들 곁에 있으면 내 삶이 자꾸 무너집니다. 가벼웠던 마음이 점점 무거워지고, 잘하고 있던 일도 시들해지고, 결국 스스로가 초라해지죠. 사람 때문에 인생이 무너지는 것, 그거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 계속 두면 결국 내가 무너지는 수밖에 없죠. 그럼 지금부터 반드시 연락처에서 지우고 인연을 끊어야 할 10가지 사람의 유형, 그 첫 번째부터 차례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오랜만에 연락 와서 결국 돈 얘기 꺼내는 사람. 평소엔 연락도 없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반갑게 연락합니다. 야, 잘 지내? 진짜 오랜만이다. 그때 우리 참 재밌었지. 처음엔 괜히 정이 갑니다. 옛날 이야기에 웃고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죠. 그런데 딱 마음이 풀리고 경계가 내려갔다 싶으면 슬쩍 본색을 드러냅니다. 사실 내가 요즘 좀 힘들어서 그러는데 너 정도면 믿고 부탁할 수 있잖아. 결국 돈 빌려달라는 말, 아니면 투자 좀 해달라는 얘기.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거절하면 괜히 나만 쪼잔한 사람 될 것 같고, 한때 잘 지냈던 기억 때문에 쉽게 거절도 못하죠. 그런데 한번 마음 약해져서 돈을 빌려주면 그때부터 연락이 뚝 끊깁니다. 익십, 잠수, 모른 척. 그 돈이 단순한 금액이 아니라 내가 믿었던 마음값인 걸 그들은 모릅니다. 아니, 모르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그걸 가볍게 여기는 거죠. 그런 사람, 한마디로 신뢰를 담보로 한 도둑입니다. 혹시 떠오르는 얼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 사람의 잘 지내냐는 인사부터 경계하세요. 그 말 끝에 결국 돈점이 붙어 있을 테니까요. 두 번째, 내 이야기를 흉보는 사람. 믿고 한 얘기였는데 어느 날 엉뚱한 사람의 입에서 내 얘기가 흘러나온 적 있으시죠? 속이 철렁하죠. 내가 저 사람한테만 말했는데 그 순간 깨닫습니다. 아, 이 얘기를 저 사람이 퍼뜨렸구나. 그것도 그냥 전달한 게 아니라 격가지가 붙어서 마치 내가 한탄만 하고 다니는 사람처럼, 불평 많은 사람처럼 뒤에서 내 이미지를 망가뜨리죠. 내가 솔직하게 털어놨던 감정, 고민들이 어느새 다른 사람들 사이에선 걔 원래 좀 찌질하잖아, 그 사람은 항상 힘든 얘기만 해, 이런 식으로 포장돼 버립니다. 그걸 알게 됐을 때 뒤통수 맞은 것처럼 쓰리죠. 그제야 깨닫는 겁니다. 내 마음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었구나. 그래도 따지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냥 걱정돼서 그랬지. 악의는 없었어. 근데 그거 아시죠? 진짜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절대 남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결국 내 마음의 문도 함께 닫히죠. 이젠 아무에게도 쉽게 내 얘기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 사람과의 거리는 지금이라도 멀어져야 합니다. 내 마음이 더는 상처받지 않도록요. 세 번째, 남의 불행에 기뻐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요, 남의 불행을 들으면 속으로 슬쩍 미소를 짓습니다. 괜히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그 사람도 잘 나가더니 결국 별거 없네. 쯧쯧, 그럴 줄 알았어. 이런 말들 슬쩍 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자꾸 위축돼요. 나도 저 사람한테 언젠가는 저렇게 소비되겠지 하는 생각이 자꾸 스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사람을 두고 남의 불행에서 기쁨을 얻는 자는 자신의 비참함을 숨기려는 자다 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들의 기쁨은 남의 고통에서 옵니다. 그런데도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언젠가는 나의 고통이 그 사람의 웃음거리가 될 겁니다. 그러니 떠오른 사람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번호를 지우세요. 네 번째, 나를 죄인으로 만드는 사람. 뭘 해도 결국에는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이 한마디로 끝나는 사람. 분명히 그 사람이 잘못한 일인데도 어떻게든 내 탓이 돼버립니다. 이런 대화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내가 이렇게 화내게 만든 건 너잖아. 네가 그런 식으로 나왔으니까 내가 어쩔 수 없었던 거야. 처음엔 억울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계속 듣다 보면 정말 내가 잘못한 것 같은 착각이 들죠. 이 사람 옆에 있으면요, 늘 미안한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데 결국 나만 나쁜 사람 되는 거죠. 그렇게 죄책감에 길들여지면 어느 순간부터 내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계속 나만 죄인으로 남는 거죠.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이미 오래된 신호입니다. 더 늦기 전에 그 관계 손절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나를 이용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요, 나를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수단으로 봅니다. 연락이 올 때는 늘 뭔가 부탁하거나 자기 사정 이야기할 때뿐이죠. 이번에 이것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너밖에 부탁할 사람이 없어서 그래. 처음엔 그냥 돕는 거라 생각하지만 계속 반복되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람은 내 마음이 아니라 내 시간, 내 능력을 쓰기 위해 나를 찾는 거구나. 그 사람이 진짜 나를 위했다면 나도 힘들 때, 손 내밀었을 때 당연히 도와줬겠죠. 그런데 그들은 내가 필요할 때만 나타나고 내가 힘들 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습관이 되면 결국 나는 주고도 허탈한 사람, 내어주고도 남는 게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사람, 더 이상 내 시간을 쓰게 둘 이유가 없습니다. 여섯 번째, 돈 자랑하면서 커피 한 잔 안 사는 사람. 이런 사람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만날 때마다 자기 사업이 잘 됐다, 이번에 산 땅값이 올랐다, 어디 주식이 몇 배가 됐다, 줄줄 이야기합니다. 근데 막상 커피 한 잔, 밥 한 끼 내는 법이 없습니다. 입으로는 큰 소리 치는데 마음 씀씀이는 늘 인색한 사람. 그 사람 옆에 있으면 자꾸만 내가 작아지고 괜히 내 형편이 부끄럽게 느껴지죠. 그렇다고 그 사람의 부를 내가 나눠 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허세와 빈정거림만 남을 뿐. 그런 관계는요, 그 사람이 가진 것보다 그 사람의 속마음이 얼마나 비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런 사람 내 옆에 둘 이유가 있을까요? 일곱 번째, 자기 푸념만 하는 사람. 또 이런 사람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자기 억울한 얘기, 힘든 얘기, 슬픈 얘기만 하는 사람. 나는 매번 들어주는데 그 사람은 내 얘기엔 관심이 없습니다. 처음엔 위로해주지만 매번 같은 얘기, 같은 한숨. 결국 듣는 나만 지쳐갑니다. 고맙단 말도 없고 다 듣고 난 내 마음은 늘 텅 빈 쓰레기통 같죠.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 감정도 점점 말라갑니다. 언젠가부터 나도 내 얘기를 꺼내지 않게 되죠. 관계는요, 주고받아야 깊어집니다. 일방적으로 듣는 것만 반복되는 관계는 그저 내 감정을 닳게 하는 관계일 뿐입니다.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는 그만 그 쓰레기통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여덟 번째, 내 아픔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내가 속상한 일, 힘든 일을 얘기했는데 돌아오는 반응이 이렇습니다. 그 정도는 다 겪는 거야. 그게 뭐 그렇게 힘든 일이라고 그래? 딱 이 말 듣는 순간 그냥 말하지 말 걸 그랬나 싶죠. 가슴에 돌덩이 하나가 얹히는 기분.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요, 내가 아플 때 위로받는 대신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내가 별것도 아닌 일로 유난던 걸까? 다들 잘 버티는데 나만 나약한가? 하지만 아니에요. 아픔에 크고 작음이 어딨겠어요.
그건 내 마음이 느낀 고통인데, 그런데 그걸 매번 가볍게 넘기는 사람 곁에 있으면 언젠가부터 나조차 내 아픔을 무시하게 돼요. 그렇게 마음속 상처는 점점 깊어지고 결국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혼자만의 고통이 되어버립니다. 9번째, 듣는 척만 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알죠. 고개는 끄덕이는데 눈은 멍하고 표정은 이미 다른 데가 있는 사람. 이야기를 마치고 나면 왠지 모르게 허탈합니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했지? 스스로가 머쓱해지죠. 그러다 결국 듣게 되는 말.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야? 그 얘기를 나한테 왜 해? 그 순간 깨닫습니다. 아, 이 사람은 내 이야기에 관심도 없었구나. 그런데도 그 앞에서 내 마음을 풀어놓았던 내가 괜히 바보 같아집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귀로만 듣는 자는 금세 잊고 마음으로 듣는 자는 그 사람을 오래 기억한다.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들어주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내 감정도 소중해지는데, 듣는 척만 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내 감정이 점점 하찮아집니다. 그래서 나중엔 그 사람 앞에서 아무 말도 꺼내고 싶지 않아지죠. 그저 침묵, 혼잣말 같은 침묵만 쌓이게 됩니다. 결국 그런 관계는 곁에 있어도 외로운 관계. 이보다 더 쓸쓸한 일이 있을까요? 10번째, 나보다 늘 위에 서려는 사람. 내가 뭔가 잘 됐다 하면, 아, 그거? 나도 옛날에 해봤어. 그건 뭐 별거 아니지. 내가 뭘 이루든 그 사람 입에서는 꼭 이런 말이 따라옵니다. 나도 예전에 그 정도는 했지. 그 순간 내가 잘한 것도 애쓴 것도 하나도 대단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죠.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내 말도, 내 노력도, 내 존재도 늘 작아 보입니다. 무슨 말을 해도, 무슨 노력을 해도 나는 늘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지죠.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남의 성취를 시기하는 이는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어리석은 자다. 맞습니다. 내 기쁨이 불편한 사람, 내 성장이 두려운 사람 곁에 있으면 나조차 내 가능성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하면 결국 내 자존감도 내 꿈도 조용히 시들어가죠. 그 사람이 떠오르신다면 지금이라도 거리를 두는 게 맞습니다. 내가 나를 지켜야 하니까요. 오늘 말씀드린 10가지 유형, 혹시 몇 명이나 떠오르셨나요? 그 사람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게 맞는지 이제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때입니다. 인연도 때를 놓치면 평생 마음의 짐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도 남겨두세요. 혹시 나는 누군가에게 이런 사람이었던 적 없을까?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꼭 끊어야 할 사람으로 남고 싶진 않으니까요. 관계를 잘라내는 것도, 내 모습을 돌아보는 것도 결국 나를 지키는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 더 가볍게, 조금 더 평온하게 만들었길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 더 깊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요.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